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테슬라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테슬라가 간밤에 마이너스 1.7% 하락 마감했습니다.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최근에 계속 영상으로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대한 불법성 판결 여부 때문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이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요. 간밤에 장 흐름이 계속해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쭉 거래량이 죽어 있다가 법원 판결이 또 연기되자마자 약간 올랐다가 이제는 뭐냐면은 두 차례나 연기가 되다 보니까 이 불확실성 때문에 짜증나서 그런지 시장 전체의 거래량이 약간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마이너스 2%까지 갔다가 장중에 거의 보합세까지 돌렸지만은 다시 한번 하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거는 테슬라의 개별적인 움직임보다는 지금 시장 매크로적인 움직임이 좀 더 눈에 띄게 일어난다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될 경우에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주기가 어렵고 거래량이 낮기 때문에 테마성 위주의 아이들이 좀 약간 상승 하락폭을 많이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그래서 이런 판결 부분에 대해서 두 차례나 연기됐기 때문에 그 다음 부분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당장에 제가 해석 드릴 수 있는 거는 결국엔 그건 플랜 B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불법성 판결이 확률이 높을지라도 플랜 B로 인해서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거를 제가 집중하는 이유는 분명한 휩소 하락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부분에서 집중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판결이다 뭐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테슬라의 물량을 더 모아갈까 이런 문제고요. 혹시라도 더 내려간다라면은 이런 부분을 위해서 물량을 모아줘야 되겠죠.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 테슬라를 볼 수 있는 인사이트를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냐, 미래의 가치성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테슬라가 자리가 어떻게 되든 간에 확실하게 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차트 움직임만으로는 우리가 이 테슬라의 물량을 모으기에는 부족합니다. 차트 움직임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지니고 있는 이 가치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후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은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사이드 크게 열려 있고 하방 자리는 닫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도 꼭 집중하셔가지고 테슬라 가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정말 큰 소식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본인이 직접 FSD에 대해서 판매 중지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인데요. 이 부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시간이 남으신다면 댓글로 테슬라 가자, 천슬라 파이팅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2월 14일 이후 테슬라는 더 이상 FSD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판매 정책 변화가 아니라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라는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소프트웨어 독점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아 보입니다. 왜 일론 머스크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일시불 수익을 포기하고 이 구독 모델로만 전환하려는 것일까요? 매우 간단하죠. 고객을 한 번에 구매자로 두는 것이 아니라 평생 통행료를 내야 되는 플랫폼의 노예로 귀속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일시불 판매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금을 당겨받는 이점은 있지만 데이터 연속성과 생태계 장악면에서는 구독 모델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월간 구독으로 전면 전환은 곧 모든 테슬라 차량이 중앙 서버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매달 마르지 않는 이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거대한 현금 인출기가 된다는 뜻이고요. 이건 마치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피스 프로그램을 CD로 팔다가 구독형 서비스인 오피스 365로 전환하며 기업 가치를 수십 배 폭등시켰던 전략적 완벽한 제안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너무나도 간단하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해외에서 이 FSD를 구매할 때 가격이 해외 기준으로 약 1,0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대 전기차 차량이죠. 여기에서 30%나 되는 비율을 가진 FSD에 대한 비용은 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월 구독료로 전환하면은 뭐 월에 10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으로 전환이 되면 그래 한 달 일단 한번 사용해 보자.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은 사실 사용하면은 이거 익숙해져 가지고 사용할 거잖아요. 대부분의 이제 이렇게 월간 구독률에 대한 락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이 테슬라 FSD 판매 중단을 시키고 월간 구독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구독률이 폭증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월간 10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 수준, 지금은 추정입니다. 이 정도로 일단 한번 한 달만 사용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테슬라 주주분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테슬라 차주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냥 구독률이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데이터상의 수치겠죠.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완전 한 번에 땡기는 현금 흐름은 좀 줄어들겠지만 전체적인 꾸준하게 일정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어떤 걸 봐야 할까요? 우리는 구독률을 봐야 됩니다. 앞으로 이 테슬라가 이 2월 이후에 나타내는 데이터 뭘 발표할까요? 바로 구독률에 대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집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구독률은 전체 차량 통합해서 12%예요. 그런데 실제로 좀 세부적으로 본다면은 테슬라 X 같은 경우에는 1억이 넘는 고가 차량이잖아요. X나 S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독률이 50%나 됩니다. 이런 판매를 중단하고 월간 구독 방식으로 채택을 하면서 한 달 한 달의 비용을 낮춰줌으로써 이용자들이 훨씬 더 접근을 쉽게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최소 못해도 50%까지 간다고 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고요. 이 50%라는 의미가 얼마나 크냐면요. 이거를 부정적으로 굳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는 이게 정말 큰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좀 그리고 있거든요. 부정론자들은 이거 원래 1,000만 원 받던 거 10만 원으로 받으니까 단기적인 상승이야, 결국에는 이거 다시 한번 10%대로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엔 이 50%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시장은 달라지는 거죠. 계속해서 유지가 되네. 무슨 이유지? 나도 한번 사용해볼까? 자, 50%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홍보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 일론 머스크는 초기에 단발성으로 큰 현금을 당겼을까요? 저는 이것도 엄청난 전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는 기술은 갖춰지지 않았지만은 기대감, 제가 이걸로도 정말 일론 머스크가 참 장사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사람이 똑똑하면 뭐합니까? 장사 마인드가 없으면은 결국에는 회사 유지 못하고 회사가 경영난에 빠져서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는 장사꾼의 기질도 엄청나게 잘 가지고 있어요. 초기에는 이 FSD에 결국에는 성능이 아직 미미하니까 미래를 그리는 이 기대감만으로 단기간에 일단은 사라.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만 원 됐었죠? 외국 돈으로는 1,000만 원이고 이거를 넓혀갔어요. 이걸로 테슬라 X나 S를 사시는 분들은 많은 가입자들이 생겨났었습니다. 당장의 FSD의 효과가 크게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걸로 기대감을 끌어놨다가 지금은 구독제로 전환을 합니다. 이거의 의미는 뭘까요? 누구든 우리 기술 딱 한 달만 사용해봐. 그러면은 연장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기술에 대한 확신감이 있기 때문에 구독률로 전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는 이제 어떠한 마케팅 방식을 취할까요? 계속해서 날마다, 주간마다 구독률이 오르는 데이터를 계속해서 퍼뜨릴 거고 기사로 통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시장은 계산하게 되겠죠. 지금 구독률이 50%래. 구독률이 55%래. 60%래. 이거를 기사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한번 사용해볼까? 나도 테슬라 한번 10만 원만 해가지고 한 달만 사용해볼까?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 마케팅 방식이 진행이 될 겁니다. 회사는 계속해서 돈 벌어들이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더욱더 돈을 벌게 해주는 마케팅 효과까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현상들 충분히 겪어보지 않으셨나요?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래. 그런데 이거는 단순한 해볼래,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압도적인 기술력을 통해서 이 기술에 매료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독률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초기에 구독률로 판매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은 진입은 해봤지만 기술력에 실망해서 안 좋은 소식들만 들려왔겠죠. 테슬라 차량 판매에 악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 구독률을 통해서 구독률을 높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거다. 구독률이 높아지면은 결국엔 이용자 수가 늘어나는 거고 자연스럽게 홍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거를 정말 저는 그리면서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그림이 참 간단하면서도 명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결국엔 시장은 FSD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그림으로 흘러갈 거고요. 이 폭발 시점이 지금 로보택시나 제가 옵티머스를 이때까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FSD의 자율주행 판매를 중단시키는 것 자체가 주가적인 엄청난 급상승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의견이 있으시다면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에서 새롭게 디자인된 테슬라 세미트럭을 처음으로 테스트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성능 향상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여기서 좀 집중하는 거는 자율주행을 위한 설계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잠깐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떤 차량이 모델 Y, 모델 S, X, 그리고 모델 3 어떤 차량이 가장 많은 FSD를 도입시킬까요? 바로 세미트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트럭 운전 기사님들은 장거리 주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이 FSD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독률이 99%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일정한 현금이 따박따박 테슬라로 들어오는 구조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이 트럭은 외형이 다르기 때문에 기술력에 의한 기술료가 추가적으로 붙을 가능성이 높죠. 즉 일반 승용차 차량 기준 모델 3 Y 기준에서는 뭐 10만 원대로 볼 수도 있지만은 이 트럭 운전사님들 기준에서는 뭐 20만 원이나 30만 원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 사실 근데 트럭 운전사님들 기준으로는 충분히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될 금액이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유럽 전체 도로에 이 물류가 움직이는 과정을 세미트럭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 전기차, 이 승용차 부분, 그러니까 모델 3라든가 S나 X, Y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요. 대안책이 있습니다. 뭐 비아디라든가 그리고 우리 한국의 뭐 현대차도 그렇고요. 다양한 외국 기술들이 어느 정도 자율주행 기반을 그러니까 앞으로 가서 서는 거 이런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보다 이 트럭 부분은 없습니다. 대체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에 독점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양산은 곧 시작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무려 우리가 1분기부터 양산이 시작되면서 전체 도로에 깔리는 이 FSD, 전체적인 장거리 트럭 기사님들의 주행, 그리고 이게 얼마나 편한지 유튜브 영상으로 자동으로 홍보되는 이런 영상들까지 보신다면은 정말 테슬라가 지금 지닌 가치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고요. 기간적으로도 이거는 바로 당장 올해 1분기부터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적으로도 단기간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이제 알았으니까 더더욱이 빠르게 물량을 모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댄 아이브스 테슬라가 로보택시 시장의 80%를 점유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이브스는 테슬라의 26년 최고의 투자 종목 중 하나로 꼽으며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단순히 자동차 회사로만 보지 말고 로봇 및 AI 관련 기업으로 봐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월가에서 애널리스트가 직접적으로 이런 가격 제시를 해주는 것은 어쩔 보면 홍보 효과가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 목표적인 가격 제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긍정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기존의 600달러는 우리가 좀 봤던 가격대예요. 그런데 강세 시나리오를 가져왔습니다. 1000달러로 제시를 했어요. 800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800달러 제시했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광기를 일으켰을 때 나도 늦게 타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500달러, 600달러 근처로 갈 경우에 이제 이런 거 보면서 800달러도 강세로 가면 가겠구나 하면서 위에서 가격을 주고 산다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꼭 봐야 되겠고 이러한 부분이 단 한 가지로만 겹쳐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정이 맞물리면서 26년 1분기에 테슬라에 엄청난 대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량을 조금이라도 모아가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일론 머스크의 FSD 판매 중지로 인해서 전 더더욱이 확고해진 것 같습니다. 일단 마켓메이커들의 파동 이론으로 봤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상방 하방, 상방 하방, 이제 상방의 흐름을 나타날 때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가격 목표가 단기 목표가입니다. 600달러 당연히 도달할 수순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1분기 때 이런 게 더욱더 강하게 터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건 아까 데나이브스가 말한 것처럼 강세로 펼쳐졌을 때에는 800달러까지도 충분히 갔다가 조정받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대응점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범주를 먹을 수 있을까요? 800달러까지 간다고 했을 때 80%가 넘는 수익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테슬라가 지금 단기적인 모멘텀을 좀 흔들리지 마시고요. 분기별로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세미트럭의 양산과 로보택시의 양산, 그리고 FSD의 판매 중지로 인한 구독률 전환, 그리고 그 구독률의 증가 퍼센트 추이를 보면서 나타날 현실이 곧 조만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부터 뜰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뜰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그런 시기상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는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큰 틀로 우리가 분기의 기간으로 가져간다면 충분히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요 판결 부분 때문에 만약에 휩소로 한다면은 뭐 400달러 부근에도 살 수 있겠죠. 다만 그 부분의 문제는 어차피 작은 부분의 영역이다. 큰 틀로 봤을 때는 우리가 800달러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80%가 증가하는 건데 그 아래에 5% 싸게 사봤자 10% 싸게 사봤자 그거 싸게 살려고 하다가 놓치는 게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물량을 계속 모아가는 걸 적극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불구하고 아직 내가 실시간 시장을 보는 게 좀 어려워서, 대응점이 좀 어려워서 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많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 구독자분들이 있는 방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대해 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알람 신청한 별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엔비디아, 팔란티어, 아이온큐, 아이렌, SMR 같이 결국 최소 10배에서 20배 뛴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이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제품 생산과 매출 증대가 꾸준히 이어지고 플러스로 정책 수혜를 계속 받기 때문이죠. 이런 아이들만 우리가 충분히 뽑아낸다면은 그렇게 엄청난 일은 아니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테슬라조차도 일론 머스크의 보상안에 따른 2,600달러 알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거 달성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 못해도 5배는 간다라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왜 못할까요? 결국에는 정보의 싸움입니다. 정보를 계속해서 우리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야지 이거에 대한 확신으로 다가오는데 어느 날 그냥 한 부분만 보는 거예요. 아, 로보택시 나온대. 로보택시만 보니까 로보택시의 부정적인 말이 들으면 패닉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보택시뿐만 아니라 세미트럭은 어떻게 되어 있고 옵티머스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한 밸류에이션 값은 어떻게 되고 구독률은 어떻게 증가하고 다양한 부분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독자 방에서 제가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26년도에 다가올 대시세, 유동성을 먹을 수 있는 큰 섹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올 수밖에 없는 거 바로 휴머노이드고요. 26년대부터 올해부터 대량 생산 체계에 들어갑니다. 휴머노이드가 테슬라 80%를 차지할 거라고 일론 머스크가 직접 말하기도 했죠.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구동, 로봇핸드 무조건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2달 넘게 준비를 했고요. 여기서 테슬라가 투자 중인 중소형주들, 엔비디아가 투자 중인 중소형주들만 뽑아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 대시세 충분히 먹을 수 있겠죠. 과거 사례를 통해서 보면 더더욱 확실해지는데요. 블링크 차징이라고 2020년도 때 테슬라가 800% 증가할 때 요아이가 2200%가 증가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테마성 부각으로 올라가는데요. 지금 한국에서 20배가 넘는 로봇주들의 상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은 지금 테슬라에 가려져서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마켓 메이커의 이론대로 위로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물론 수익은 보겠지만은 마이너스 50% 갔다가 먹는 수익은 그다지 달콤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바닥에서 좋은 종목, 대시세 갈 종목 바닥에서 하방은 닫혀 있고 상방은 크게 열려 있는 아이들로 가져간다면은 보시면 단기적으로 먹어도 100% 수익, 단기적으로 좀만 더 끌고 가도 300%가 넘는 수익으로 이 수익금으로 또 테슬라 재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안정적인 트레이딩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은 좋은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포진되어 있고 제가 일부러 그려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방 패턴에 나오면은 급등하고 나오면은 급등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미국 시장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린 이 옵티머스 관련주들은 이미 테슬라에 가려져서 횡보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파동 형태로 하방 자리에 왔을 때 제가 알람을 드릴 거고요. 좋은 종목도 하단 자리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알람 신청 방법 말씀드릴게요. 영상 하단을 보시면은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주시고 링크가 뜨는데요. 링크 클릭해 주세요.
링크 클릭하시면은 구글에서 만든 구글 폼이기 때문에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한테 전송시켜 드리고 있고요. 이용하실 혜택 두 개 선택해 주세요. 선택하신 후에 무료로 정보 받아볼 연락처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지 제가 테슬라 간밤에 나오는 저가 물량일 때 우리가 이유를 차곡차곡 모아가면서 물량을 모아갈 거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옵티머스 관련주들, 엔비디아, 테슬라가 실제 투자한 회사 중소형주들을 같이 모아간다면은 10배에서 20배 가는 거 크게 어렵지 않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기간으로 본다면은 한 2개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한 200%에서 300% 정도 먹는 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가 무료 정보 받아볼 연락처 정확히 기재 후에 같이 방에 입장하셔서 구독자분들하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출 버튼 눌러주시고요. 오늘 정보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신다면 댓글로 천슬라 가자, 테슬라 파이팅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